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랜드의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미분양 아파트를 노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또 이 금리도 높고 지금 뭐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분양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계약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 경기가 침체되고 안 좋으면은 미분양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미분양 아파트를 노려라. 서울 수도권. 서울 수도권 외에 지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변 시세 대비 시세보다 적정해야지, 너무 비싸다거나 이러면은 또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검토할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 평택 쪽에 지제역이라든가 또 안중역, 또 이쪽에 교산 신도시, 또 이쪽 당진, 뭐 이 아파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상담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고, 또 너무 불확실한 게 많기 때문에 미래가 상담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또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을 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이 타워팰리스인데 잘 아시죠? 도곡동에 요거 벌써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거 지을 때만 해도 정말 대단했죠. 양재천변에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아주 거대한 초고층 아파트를 상상을 못할 때죠. 그래서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기가 막히게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파트인데 처음에 분양이 미분양이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삼성동의 아이파크, 아주 유명하죠. 경기고등학교 맞은편에 지대가 굉장히 고지대에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이거는 뭐 어디서든지 한강 조망이 다 되죠. 그래서 이 영화 배우들도 많이 들어가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해서 더 유명해졌는데, 이런 것들도 또 처음에는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고전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분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게 미분양 아파트인데, 분양, 청약을 했는데 청약을 많이 안 해가지고 미달된 경우가 이제 미분양이죠. 또 하나는 청약, 분양은 잘 됐는데 뭐 경쟁률도 많고 잘 됐는데 계약이 안 된 경우, 요것도 또 미분양이죠. 중요한 거는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이 회사하고 공급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써야죠. 매수 계약서를. 그런데 당첨이 됐는데도 계약을 안 하게 되면 그게 또 미분양입니다. 그래서 주로 경기가 안 좋고 침체될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데, 요럴 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돼 있더라. 그러니까 미분양이라고 해서 이게 다 나쁜 아파트가 아닙니다. 경기가 그 시기에 좀 공급이 많다든가 안 좋아서 이렇게 미분양이 일시적으로 된 거지, 그 아파트가 나빠서 또 입지가 안 좋아서 이 미분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보통 경기가 안 좋고 또 분양 가격이 비싸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미분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훗날에는 그런 아파트들이 다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뭐 이게 사실이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워팰리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고층
67층 막 70층 이러니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지금도 60층 70층짜리 그 아파트가 많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이제 새로 재건축하는 거 보면은 35층 40층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의도 이런 쪽에서는 아주 초고층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을 다 잡고 있다고 그래요. 압구정동이나.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최초인데, 원래 그 이 타워팰리스 이 자리는 삼성그룹에서 그 본사 그 건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 뭐 이제 회사 그 이쪽 그 도곡동 대치동 이쪽이 굉장히 그 주민들이 살기 좋은 데죠. 교육도시고. 근데 여기에 그 이 대그룹이 들어와서 회사가 있으면은 좀 안 좋다. 아마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다 이제 아파트로 이 설계 변경을 해서 지은 건데, 이 당시에 1999년도인데 이 당시에 그 착공을 99년도에 했는데 분양가가 평당 90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900만 원.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 이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3천만 원이 넘는데 서울에 이때 900만 원이면은 비싼 건 아니라고 봐야죠. 물론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이 아파트들이 제가 이제 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훑어보니까 한 7,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같은 아파트라도 가격이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9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삼성에서도 그 아주 고심이 많았죠. 애당초부터 아파트를 지으려고 산 땅도 아닌데 거기다가 외국의 아주 전문적인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또 설계도 하고 이래서 아주 그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 분양이 안 되면 이 부동산업은요, 건설업은 아무리 잘 전화도 분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그 임직원들 또 관련된 유관 업체나 심지어는 공무원들한테도 좀 가격을 조금 내려서 이렇게 분양을 했다, 이런 후일담도 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분양을 안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 10배까지는 안 돼도 900만 원짜리가 7,3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8배, 8, 9, 72. 8배 이상의 가격이 나가잖아요. 물론 시간이 99년 뭐 한 20년 넘었으면, 20년 넘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이 타워팰리스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양재천 또 기가 막히게 그 정비를 해 놓으니까요. 또 뒤에 대모산도 있고, 그래서 또 교육도시고, 뭐 아주 그래서 아주 그 미분양됐던 게 그 지역에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랜드마크가 돼 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경기고등학교 맞은편에 이 아이파크가 작년에 뭐 공사 현장에 사고도 있고 했는데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전문적인 회사죠. 2002년도에 착공을 해서 그때 1,500만 원, 사실은 2천만 원에 분양을 했었죠. 2천만 원에 분양했다는 거는 그 당시로는 아주 고가인데, 그러니까 분양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린 거예요. 500만 원, 한 30%를 내린 거예요. 1,500만 원. 그래서 분양을 이제 다 했는데, 지금 시세를 보니까 제가 떠보니까 또 한 8,400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 6배 가까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내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도 많고 기업인도 많고 한데 입지가 아주 기가 막히죠. 입지가.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물론 그 종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대가 좀 높은 게 좋죠. 왜? 조망이 좋으니까. 더군다나 이 타워팰리스에서는 이 한강을 조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쪽에 아이파크는 거의 전 세대가 한강을 코앞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건데 이게 삼성물산에서 지었는데 2006년도에 착공을 할 때 평당 3,300만 원에 분양을 했죠. 근데 요것도 또 분양이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래요. 요것도. 근데 지금은 시세가 1억이 넘습니다. 평당 1억이. 이쪽에 이 반포동에 1억 넘는 아파트들이 많죠. 사실 평당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터미널도 바로 앞에 있고 또 한강도 옆에 있어서 입지가 너무 좋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호수도 있다고 그래요. 아파트 안에 호수가 있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잘 져놓은 거죠. 그런데도 분양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지역에 또 랜드마크가 돼 있는 거죠. 가격도 엄청 올랐고 또 마레프라고 그래가지고 마포 레미안 프로죠. 굉장히 유명하죠. 부동산에서는. 이건 마포에 지은 건데 이름이 마레프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라고 지은 거는 레미안 회사하고 프로지오 회사 대우하고 삼성이 같이 져서 이름이 이렇게 붙었거든요. 2012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그때 2,2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이것도 또 말이 많고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5,600만 원 이상 나가더라고요. 이것도 또 많이 올랐죠. 이것도 마포 이쪽에 그 아파트 얘기하면 무조건 마레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대표 아파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미분양됐던 아파트들이 다 뭐 가치가 없고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조금 그 경기가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은 고분양으로 이렇게 했다거나 이래서 시장의 그 어떠한 인정을 아주 그 못 받았어서 그런 것 뿐이지 굉장히 좋은 아파트죠. 단지도 대단지고 뭐 지어놓은 것도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놨고 이랬는데 미분양됐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가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요 몇 군데만 이렇게 끄집어 왔는데 굉장히 많죠. 지금 뭐 반포만 하더라도 또 자이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금융 위기 때부터 2008년도 금융위기 2006년도가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아주 폭등을 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법까지 만들 정도로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부터 2014년까지가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 시기인데 이때 지어서 공급한 아파트들이 미분양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그 이 미분양된 게 뭐 한 16만 가구가 엄청 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의 장점은 뭐냐 하니까 미분양 아파트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왜 일단 분양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회사는 빨리 팔아서 자금을 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뭐 옷 같은 거는 땡처리 한다고 그러는데 아파트에도 땡처리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할인 분양, 요즘도 할인 분양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지방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저렴하고 청약통장 없어도 또 되고 미분양 아파트는 나중에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 가격이 저렴하게 샀으니까. 그리고 대단지 역세권이 좋아요. 미분양 아파트를 선정할 때는 일단은 대단지고 브랜드가 있고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요. 가격은 나중에 보면은 그 가치 이상을 한다. 뭐 이제 가격도 좀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서 적절한 걸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대치동 타워팰리스나 아이파크 등도 미분양 됐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미분양 그 아파트의 입지는 어디가 좋으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수도권이 좋다. 지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도 대도시들이 있죠. 예. 지방에서는 대도시 중에서 랜드마크가 된 아파트인데 분양이 아직 안 됐다, 안 되고 있다. 그런 건 뭐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역세권 대단지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브랜드가
있는 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다. 이제 할인 분양도 들어가고 또 무슨 베란다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도 무료로 해준다거나 또 중도금 이런 것도 무이자로 대출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주게 되거든요. 미분양 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들 특히 아파트 이 주택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미분양된 아파트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기는 미분양된 아파트의 투자 시기는 언젠가 봤더니 IMF 때도 엄청 그때는 기업도 다 도산하는 그런 상황이고 누가 아파트 살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럴 때도 매입하신 분들은 돈 많이 벌었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아까 말씀드렸죠. 요때 또 매입한 분들 돈 많이 벌었고 지금은 어떠냐? 굉장히 고금리죠. 금리가 엄청 높죠. 그래서 보통 집을 살 때는 대출 받아 사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고금리와 경기가 안 좋은 시기 아닙니까? 지금이 또한 IMF와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할 시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내년이 2024년이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내년을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